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상구위원회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낙토서산의 맹정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춘동 성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통해 제18회 해미읍성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여 행사 개최에 대해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축제장 진입로 및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소독 차량을 배치하는 등 돼지 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축제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선정, 세계축제협회 주최 피너클 어워드 베스트 신규 프로그램 부문과 축제 유형 부분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애관의 화려함과 더불어 내실을 기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동불편자 이동용 차량을 배치해 차량 통제 구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개막식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700면 추가 확보, 불꽃놀이 잔해 수거,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바가지 요금 예방 교육, 친환경 축제를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여러 해를 거쳐오며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오던 많은 부분들을 꼼꼼히 챙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읍성 축제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 도교육감의 일방적이고 선심성인 선거 공약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서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의 시군 감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도교육감은 공약서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13 선거에서 충청남 도지사의 공약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로 표시되어 있고, 서산시에서는 공통공약을 포함하여 233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산 떠안기는 시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건사업을 축소 내지는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산시에 대한 예산 행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시가 근거도 없는 예산 떠안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충청남도 의회가 스스로 폐지했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신속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의 목적은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서산시는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 5,176억 원 중 3,876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집행액이 1,200여억 원인 반면 관내 집행액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내 집행액이 관내 집행액을 2배 가까이 되는 실정에서 과연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속 집행한 예산 3,900여억 원의 6개월치 이자 수입 감소액은 자그마치 8억 5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또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문건설 인력 부족으로 감리 감독과 부실 공사가 우려됨은 물론 공사 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 악화, 실업난,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보다 실적 보고 대책회의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미집행 예산 반납을 꺼려해 실적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커 공무원 사이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인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정부 정책을 제대로 된 분석이나 평가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개선 내지는 폐지를 건의할 소신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안전지역지역 CCTV 설치 방안입니다. 서산시는 3년 전부터 도시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며 CCTV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더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었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 설치하고 방범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3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연계 CCTV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1,566대에 이릅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범죄율 감소와 발생범죄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설치 대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지역과 대산읍의 경우 평균 160여 대 안팎이지만 면지역은 평균 60대에서 70대가량이며 고북면의 경우는 41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별 분배보다는 우범지역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지역별 분배의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범지역 우선의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도 면 C가지 위주로 설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면의 변두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모 마을의 경우 올 한 해만도 수확한 육종 마늘 등의 농산물과 세 가구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찰서에 농산물 절도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 확인할 CCTV가 없으면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범 CCTV와 노인보호구역 CCTV와는 별개로 각 마을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어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우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산시는 10여 년을 끌어온 남부일반산업단지를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나마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무엇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연이어서 서산 남부산단 개발 무산 위기니 조성사업 빨간불이니 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산시는 기반납한 보조사업 예산 2억 5천여만 원을 포함 총 300여억 원을 국고로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부산단의 운명이 언제쯤 어떻게 결정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남동 공동묘지 이장 후의 개발 대책입니다. 서산시 성남동 286의 13번지 약 2만여 평방미터의 성남동 공동묘지는 42년 전 조성 후 607기의 유무연 분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장, 양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 계획에 대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 성남동 공동묘지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잘 아시다시피 성남동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환경 기초시설과 하수종말 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문화공간이나 스포츠 시설 등 주민생활에 유익한 공공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인 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도 폐지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이 일대에 대산 4사 등과 함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석지제 호수와 어우러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안입니다. 서산시 읍면동 청사의 건립 목적은 증가하는 행정소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을 위한 종합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읍면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청사 건립 유치 경쟁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부춘동은 서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3대 관공서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건립되어 두 번째로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주차면 수는 9면으로 읍면동 평균 31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는 올해서야 겨우 임차 공간을 마련해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지하실은 비만 오면 누수되어 직원들이 퍼내야 하는 수고를 반복하면 물론이고 1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부속 근무를 한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각종 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문화회관과 접해 있는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인구 2만여 명의 행정수요, 즉 농지, 환경, 주민자치, 민원 발급 업무 등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히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로 3-5 신호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2014년 착수하여 올해 초 개통한 대로 3-5호, 즉 남부순환로 구간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서산경찰서, 농정과, 도로과 등 해당 주요 부서들 간 협의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얘기입니다. 당시 협의 내용 중 도로과에서는 공공청사 진출입로로 계획된 인근에 서산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차로가 형성되어 향후 공공청사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교통처리 계획 및 가 감속 차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본 사업은 2014년 착수할 계획이나 200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금해는 단기안 계획대로 시행하고 추후 2002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조합과 협의 반영하겠으므로 정리된 내용을 당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협의가 무산된 상태로 성남동 청사가 건립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서산시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양대동 방향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350여 미터를 지나쳐 유턴 후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역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가 선후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로 애꿎은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8번째,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비전문가의 위원회 중복 참여 방지 대책입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으로서 위원회제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서산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시장은 위촉직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이해를 추가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8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 수가 27명, 최대 9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27명이 3년간 받은 수당은 6,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56명이 최대 7회까지 연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조례상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가 하면 8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계획조차 없는 말뿐인 위원회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와 전문성 검토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름뿐인 위원회를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CJ 헬로우 충남방송 정선영 부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도지사 교육감의 선거 공약의 서산시 예산 지원 근거 및 충청남도 의회의 시군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조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세 번째 농어촌 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방안, 네 번째 남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의 대처 방안, 다섯 번째 성남동 공동묘지 이장 후 개발 대책, 여섯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방안, 일곱 번째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로 3-5호 신호체계 개선 방안, 여덟 번째 실효성 없는 우연의 폐지 및 비전문가의 우연의 중복 참여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중에서 도지사, 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의 서산시 예산 지원 근거 및 충청남도 의회의 시군 감사 문제점, 다음으로 남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대한 서산시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2018년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예산은 충남 아기수당,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소상공인 지원, 75세 이상 버스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중에는 본인의 공약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서산시 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에게 지원되는 만큼 시비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충남의 15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도비와 시군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의 부담 비율을 7로 하고 시군의 부담은 3으로 하고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했던 공약과 이해가 일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대5 사업으로 하고 시장 군수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3, 시군에서 7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도 사업에 대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시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공약 사업에 대해서 현재 15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저나 많은 시장 군수들이 재원 분담 비율을 그래도 기본은 도비 50, 시비 50으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의 시군 감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2014년에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번복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부터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당면한 행사 등 참석 등의 사유로 감사 자료 제출 및 출석을 하지 못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연중, 사시, 상시, 수감체계 하에서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합동감사, 행정안전부, 충남도 등의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기 수시로 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는 다른 어느 감사보다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시정하면서 올바르고 효율적인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다분히 상급기관 및 시의회 감사와 중복된 감사이면서 인력, 시간 등의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서 그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의 문제점은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자치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재추진하면서 시군 직원 및 직원 노동조합의 커다란 부담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으로서도 사실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이 야기되지 않는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해당됐던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재안으로 냈던 거는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실 경우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도비 지원 사업에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남부 일반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2012년 4월 서산시 장동 원암동 1원에 도시형 일반 산업단지로 사업 신청하여 충남도에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명칭과 면적, 사업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부도와 법정 관리로 인한 자금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반 절차의 이행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시행 방법은 전체 개발 면적 87만 8,347제곱미터 중 1차분 45만 5,549제곱미터와 2차분 42만 2,798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추진하되 우선 1차분에 대하여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각각 474억 원씩 총 사업비 948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7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1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11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분양에 대한 우려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11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장동과 오남동 주민들의 다수가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에 추경에 사업비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보완 사항에 대하여 충남개발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입주 의향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재추진에 충남개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성남동 공동묘지 이장우 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인구 유입 등 행정 역량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반면 행정 수요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286-13번지에 위치한 성남동 공동묘지는 19,631평방미터의 면적에 60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76평방미터에 267기가 편입되어 묘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13,255평방미터의 340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성남동 공동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공공 목적과 관련된 개발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이 질문 중 7번째 사항인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로 3-5 남부 순환로 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3-5 구간 중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진입 구간에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설치한 도로 중앙 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편 사항이 있어 지난 2019년 10월 2일 서산경찰서 경기교통과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통한 좌회전 신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검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서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좌회전 진출입 신호가 가능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성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심의 결과에 의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6번째로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방안과 8번째 실효성 없는 의원회 폐지 및 비전문가의 의원회 중복 참여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는 노후와 정도와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평가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사 건립 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읍면동 청사 우선 건립 대상지 선정 시 이전할 청사의 신축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시 청사가 이전할 경우 동별관을 부춘동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었습니다. 부춘동 청사는 1991년도에 축지된 건축물로 안전 등급은 B등급이며 상태는 양호하나 사무 공간 및 주차장 협소, 주민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환경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선 서산시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양유정 공원 내 주민문화복지시설인 햇빛센터 건립 계획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춘동 및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없는 의원의 폐지 및 비전문가의 의원의 중복 참여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원의 현황은 모두 108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의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의원회는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이 16개 의원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도래, 기능 변경, 활동 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폐합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제7조에 따라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의원의 특성상 참여가 한정되거나 긴급히 설치되는 경우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인력풀이 한계로 다양한 의원 참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의 신규 구성 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의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참석 수당은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산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등 5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의 비교,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촉 시 부서별로 위원회 참여위원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전문성 있는 신규 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원방관 임은구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번째 예산 조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9년도부터 경제 활성화 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09년도에는 137개 통계목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무관리비 집행을 위해 사무용품 사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매월 균등 집행해야 하는, 즉 실질적으로 신속 집행이 어려운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건비성 경비와 시기가 도래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이주 및 재보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신속 집행의 모순점과 부작용이 도출됨에 따라 신속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속 집행을 추진해 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여
2019년 현재에는 39개 통계목으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 목표액도 예산 현액의 55%로 다소 과하지 않게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선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안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익 감소와 시설비의 경우 예지업체의 수주량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및 행정적 낭비 등 아직도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 중 이자 수익 감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큰 성과를 위해 일정 부분 감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외로의 집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신속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업을 타 지자체 업체가 수주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업체가 타 지자체 발주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향상 및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 집행은 침체된 민간 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사업 발주 연간 22에서 32만 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속 집행으로 실질 GDP 최대 4.4조 원 정도 증가에 기여를 했고 평균 경제 성장률 3% 중 최대 0.3%를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 감소로 인한 재정 효율성 증대, 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신속한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 현안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순기능적 측면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 수익 감소 및 부실공사 우려, 관급공사 참여업체의 부담 등 신속 집행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꾸준하게 건의하는 한편 직원의 업무 피로도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회, 자료 수집 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각종 도난 사고에 대해 많은 걱정 속에 질문을 주신 농어촌 안전 취약 지역 CCTV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목적별로 설치된 1,566대의 CCTV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방범용 CCTV 사업 추진 시 우범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비교적 낮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심 지역 대비 CCTV 설치 수량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 간 CCTV 설치 불균형을 줄이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우범 지역 대상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별개로 노인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은 총 89개로 이 중 77개소가 농어촌 마을 경로당 인근의 주요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11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간 CCTV 설치량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이 많고 체감 안전도가 낮은 곳을 조사한 후 농어촌 각 마을의 수요와 실정에 따라 안전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안전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 CCTV 설치 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시민들도
대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종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정호입니다. 네, 시장님과 간부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시장님께 설명을 더 드리고요. 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충청남도와 서산시 간의 매칭 사업이 여러 건 있었는데 23차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충청남도 부담이 10% 이하인 경우가 그중에 23차례예요. 그중에서 서산시가 부담한 비율이 98%, 97% 부담한 사례가 1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2%, 3%를 지원해주고 서산시에서 사업을 해라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께서 시군 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충청남도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맞춰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를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매칭 사업이 50대 50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더라도 50%는 기본으로 부담을 하고 사업을 보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100%를 다 부담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에서는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거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소위 발목 잡힐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그 시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말씀하셨다는 내용 물론 소중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각 시군과 부당하지 않은 그런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매칭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기본이고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2% 3% 되고 서산시가 97% 사업을 받아서 해라 하면 서산시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내려보내주고 이럴 때 서산시는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 시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검토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업을 다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지방 시군과 함께 협동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선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제 도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민선 7기 충남도의 서산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6개 내외의 크고 작은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 노의회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감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대민 서비스 질 저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권도 없고 심의권도 없는 도의회가
감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염치 없는 일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접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시장님께 추가 질문 한 가지 네. 드리겠습니다. 남부산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부산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저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업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10분이 행복 바우처 사업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농업인이긴 맞는데 그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은 남부 산단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 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행복 바우처 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보면은 상업지나 주거지, 공업용지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행복 바우처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또 영농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구석이 있다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공업 지역에서 거주하더라도 영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라면 행복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까 의원님께서 도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똑같습니다. 시장으로서 서산시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게 당연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도지사와의 어떤 회의 아니면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 분담과 관련된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하고 촉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시장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어느 곳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없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짜 급식, 교복, 분담금 경기도가 더 내라 해서 각 지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충청남도도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그 분담 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을 보면 경찰서의 심의의뢰에서 그 결과에 따라 신호 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의 선후를 뒤바뀐 행정을 한 결과예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성남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지인으로 다이어트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상에 있는 이 화면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실현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당시 물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왜 안 됐냐면 좌회전을 하면 바로 옆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할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금액까지 그렸고 사업 시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될 거였다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변경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동사무소 지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불과 이 거리가 10m, 2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사무소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역주행을 해버려요. 이거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게 뻔합니다. 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사망사고 나고 교통사고 난 뒤에 붙일 겁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동사무소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직진을 해서 성남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오면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700m 이상이 되고요. 성남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길에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선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들이 몇 대 있으면 유턴은 신호 2번, 3번을 거쳐야 유턴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이런 행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속히 개선해서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생명을 지키는 데 서산시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곳이 향교 오거리가 있습니다. 향교 오거리. 그러니까 서산시 1호 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방면을 진행하다 보면 동아도 프라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한 2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거를 경찰서의 심의위례에서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 그 성남동 사무소 입지 시에는 그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사무소를 입지하기 위해서 교통성 영향평가관이 교통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단독주택까지를 매입하는 거로 계획해 가지고 성남동 사무소만을 위한 도로 체계를 구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이제 대단히 어떤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구상을 하고 진행이 되면서 예천 2지구는 교통영향 평가라는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주변 연계 지역과 종합적으로 교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개선안이 나와서 현재는 그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교통 개선안대로 분리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좌회전이 진출입이 이제 불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 실현성의 어려운 부분은 이 교통영향 평가에 의한 교통 개선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은 지금 예천 2지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교통영향 평가 전체를 다 변경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일 동안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시기가 이제 거의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래가 되면은 우리 시 여건이 이제 열악한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에 심의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과 유턴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또 이 좌회전 차선이 부족한 것도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대로가 공사 중에 지금 공사를 지금 착수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그 도로가 뚫리면 또 여건이 또 바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그 차선 유턴과 좌회전의 어떤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때 개선토록 검토를 하고요. 예천 2지구 준공이 되면은 성남동 사무소 진입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심의를 거쳐서 개선코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의 방법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적극적인 개선 방법을 통해서 문제된 잘못된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2014년 4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에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 건지, 좌회전 신호가 그게 행정의 선호가 뒤바뀌었던 그 결과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곳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뭐 그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긴 흔적들에 오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의원의 그 본 질문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서산시위원회가 108개, 그중에 이런저런 예외 조항을 감안하더라도 의원회를 3회 이상 초과한 의원 수가 27명입니다. 한 사람이 3개 의원회 이상을 중복 가입할 수 없음에도 9개의 의원회에 이름이 올려진 그런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의원님이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꼭 그 의원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위원회의 내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9개뿐만 아닙니다. 8개, 7개, 6개, 뭐 4개, 5개 허다합니다. 27명이 이런 9개까지 가입된 위원회에서 3년간 받은 수당이 7천여만 원인데요. 이걸 매달 계산해 보니까 8, 9만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 과감하게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위원회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의원의 심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심사수당은 108개 중에 거의 100여 개가 참석수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5개의 위원회만 참석수당에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 비용이 얼마냐면 15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참석을 할 때는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는. 근데 어떻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는지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구나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자료를 의원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보내도 되고 10일 전에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한 10일 정도 넉넉히 좀 빨리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두어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참석수당 10만 원에 심사수당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많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원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책연구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실과별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가 이제 108개고 위원회 수가 1,371명입니다. 이 중에서 다현직 위원을 빼고 위촉직 위원이 719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인력풀에 그 한계가 있고 또 위원회별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이런 위촉 의원을 사실은 공개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의원, 특히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 그 단체장이라든지 또 여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도 각 실과에 그 자료를 공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의원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관련해서는 우선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별도로 지급하는 그 수당에 대해서는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특별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자문을 구한다든지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편성 지침에서 서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이 같이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불평등한 사항을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심사수당이 없는 위원회인데 심사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11시에 와서 1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위원회가 저녁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미안한 거고 심사수당 지원 좋은 근거가 있고 지원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과연 맞는지 타 지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꼭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전에 그 질문 내용 중에 그 예외 조항 얘기를 제가 드렸고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이제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답변 중에 국장님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규정을 넘어서면서 3명을 써야 돼 3개 위원회만 들어가야 되는데 9개까지 들어갔다는 건 과하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우리 서산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시민께서 이 내용을 알면 서산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스스로 자정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짚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반복되지 않고 인식했을 때 바로 시정을 해서 바른 길로 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실과에 이제 공유를 해서 인력풀을 새로 짜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